네, S&T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나동아입니다. 제가 S&T에서 휘문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서 이제 학부모님들께 휘문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여기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랑 이제 수리과부, 그게 수학과거든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나와서 이제 수학으로는 좀 제 자신감이 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부 사항 같은 경우는 저 브로셔에 다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휘문고 시험 문제 특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전에 휘문고를 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휘문고가 사실 작년에 미달이 났죠. 사실 미달이 났었는데 이제 3월 달에 추가 모집했을 때는 좀 경쟁률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살펴보니까 휘문고가 사실 내신 따기 좀 힘든 학교 맞잖아요, 솔직히. 내신 따기 힘들고 게다가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휘문고 교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너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재수를 할 거니까 그 감안해서 공부를 하여라. 실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보려면은 휘문고는 4년제다. 고1, 고2, 고3, 재수. 네,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휘문고 애들이 잘 하는 만큼 목표도 높아요. 주로 이제 메디컬 많이 목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컬 원하는 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이제 반수 정도까지는 다 시도를 해보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휘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3에 바로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서 가면 되겠죠. 내신 1등급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휘문고 시험의 특징을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논해볼 거는 자, 쉬울까 어려울까요? 네, 이거는 어렵다가 이제 맞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중동고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라는 그 부교재가 있죠. 그래서 부교재를 잘 풀면은 이제 아까 봤던 그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단대부고 같은 경우도 프린트가 있어요. 그 프린트 문제가 어려운데 그 시험 문제 어려운 거 12개 중에 9개가 다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를 잘하면 되고 경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린트입니다. 다만 휘문고 프린트 없어요. 그리고 보교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업 시간에 주로 교과서만 나가더라고요. 그다음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 새로운 느낌의 이제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높은 등급 받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체감 입장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복잡한 계산. 이거는 아까 최지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실제로 제가 어느 학생이 좀 썰을 들었는데 이제 휘문고가 아니든 다른 학교에서는 그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 학생들끼리 좀 답을 맞추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대화가 되냐면은 친구야 20번에 답 3 맞니? 나 4 나왔는데? 틀렸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휘문고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친구야 혹시 마이너스 20분에 91이 나왔니? 그러면 친구가 얘기해요.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와 다행이다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정도로 숫자가 아주 복잡하게 나와요. 근데 저는 마이너스 20분의 90을 많은 문제집을 풀어봤는데 시중 문제집에 그게 나오는 건 못 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만으로는 이 복잡한 계산을 대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타임 어택. 그러니까 당연히 타임 어택이 무조건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자, 휘문고도 마찬가지로 20문제인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23문제까지 나옵니다. 근데 휘문고가 20문제 나온다는 거는 좀 적은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적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50분이 부족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그 20문제가 다 가볍지 않게 출제됩니다. 좀 찍으실 거면 지글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가볍지 않냐면은 좀 과장해서까지 말씀드리면 휘문고 1번은 다른 학교에서 6번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시작부터 1번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1번부터 시작이 그 쌤 B 스텝에서 좀 고민을 해야지 풀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게 수학을 못하면은 거의 이제 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휘문고 이거는 작년 1학기 기말 그 10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수2 이번에는 공수2 2학기 그 중간고사에 이제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자, 이 문제가 10번인데 10번은 휘문고에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니까 좀 난이도가 있고요. 난이도가 있지만 킬러까지는 아니어서 학생들이 그래도 빠르게 치고 넘어가야 되는 중킬러에 해당됩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한데 여기 정삼각형 나오고 내분 나오고 또 길이 같은 거 주어지고 너무 조건이 복잡하니까 학생들이 이거 보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시간을 쏟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해보면은 이게 2014년이죠. 그 작년 11월에 치워진 수능 문제 기하 30번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0번은 킬러죠. 킬러인데 그 어떻게 나오냐 보시다시피 정삼각형 내분 똑같죠. 그리고 가족권도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여기까지 똑같아요. 완전히. 근데 이제 이 아이디어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조건 가를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원을 그려야 되거든요.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는 주로 기하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봤던 휘문고 아까 문제 살펴보면은 이제 각가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완전 똑같고 이제 평행하다가 최대 조건 이것을 그냥 이제 배운 개념 다 적용시키면 바로 이제 풀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못 풀어왔던 친구들한테 제가 딱 원을 그려주면은 다 하고 이제 아쉬워합니다. 근데서 이제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렇다고 수능 문제를 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형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모의고사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학년도 봤으니까 2학년 것도 같이 가져와 보거든요. 먼저 이거는 변형되기 원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그 10년 전에 있었던 평가 모의고사예요. 근데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유명한 문제여서 어느 시중 문제집에서 하든지 간에 이 문제는 분명 있을 거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만약 이 문제가 없으면 그 문제집 버려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학교가 변형을 해요. 진짜 변형의 역사가 진짜 차고차고 넘쳐서 변형 문제 제가 50개 정도 봤는데 가장 어려운 게 좀 휘문고예요. 왜 어렵냐? 휘문고 어떻게 변형인지 볼게요. 물론 밑에는 제 필기 노트입니다. 그냥 제 노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가볍게 좀 빨리 풀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풀이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기 3차 함수니까 조건도 추가해서 4차로 늘리고 이 조건 나에서 n-1, n-2 두 개 있잖아요. 하나 더 추가합니다. n-3. 그럼 이렇게까지 추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문제가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최대한 계산을 짧게 하고 많이 생략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산을 보시면은 결국 변수들이 마이너스 21분의 90일 나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정답은 360 잘 나오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풀리게 해보다면은 50%도 정답률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변형했는데도 식이 계산량이 3배나 바로 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는데 앞에 있던 문제집을 많이 풀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중 문제집만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 강남 자사고 내신 시험을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좋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제 수업 들으면 괜찮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중3 때 뭘 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질문에 제가 또 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사고잖아요. 근데 자사고는 자사고끼리 좀 시험 문제 결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사고 기출 문제로 좀 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문제집이 아닌 좀 자사고 기출 문제 이걸로 좀 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네, 필요한가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자사고 중에서 전사고 아까 홍승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외대부고 상상고 그리고 이제 하나고 있잖아요. 그 시험 문제들이 공통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왜 굳이 이 전사고 시험 문제를 하길 바라냐? 첫 번째로는 학교 선생님이 창작 문항이 많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변형이 되게 많아서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연습이 되거든요. 하지만 휘문고는 그 20문제 선생님이 대부분 다 창작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창작하는 결이 어디랑 비슷하냐? 그 외대부고, 상상고, 하나고가 특히 이제 창작 문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 창작 문항을 풀기 위해서 이 전사고 시험 문제 풀면 좋고요. 자, 두 번째, 당연히 비슷한 문항 유형과 난이도가 좀 많습니다. 특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휘문고 1학년 거는 상상고랑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랑 좀 결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2학년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 2개 뽑아라 라고 하면 저는 외대랑 휘문 뽑을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가장 어렵게 나오는 학교 2개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개 이상 개념이 혼합된 고퀄리티 문항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항들을 가지고 연습을 시켜주시면은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기 나온 김에 좀 홍보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홍보를 해드리자면은 이 전사고 시험 문제 다루는 이제 강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사고 오답제로 타임어택 강좌가 되는데요. 아까 홍승현 선생님께서는 수학 2를 맡으셨고 저는 공통수학 2죠. 공통수학 2를 맡으셨고 저는 공통수학 1과 대수 이 두 과목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강좌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하나고 외대보고 상상과 핵심 기출 400문항 다 다룹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많은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해당 과목을 한 번 정도 배웠다면 충분히 문제풀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문항은 다 다룬다. 그리고 타임어택 모의고사 이 400문항을 다 타임어택으로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매 회차마다 그 두 번씩 타임어택 모의고사가 시행돼요. 그래서 40문제씩 10번 해가지고 400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어택 모의고사가 시행이 되고 이거는 제 수업인데요. 제 수업에서는 그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계산풀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연구한 최적의 풀이법과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손해설까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고퀄리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1교시, 4교시 해가지고 타임어택 시점 모의고사가 2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전범위로서 이제 어디가 부족한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유형별로 단원별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수업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체화시키는 모의고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가 이렇게 두 번씩 있을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시행하는 그 개념 설명까지 같이 병행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강남 자사고에서 만약 내신 만점을 원하신다면은 저 나동화 이제 전사고 만점 이제 오답제로 타임어택 강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